한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이 집은 몇 세대에 걸쳐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에 얽힌 다양한 괴담과 미스터리를 알고 있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밤이 되면 들리는 여인의 애절한 노래였다. 이 집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몇 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다. 그저 낡은 가구와 먼지 쌓인 방들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긴 머리 여인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본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 속을 맴돌며 듣는 이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그 소문은 호기심 많은 한 고등학생 무리에게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 용감한 5명의 친구 무리는 오싹한 도전을 제안했다. 우리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보자. 가장 호기심 많은 지훈이 먼저 제안을 했고 나머지 친구들도 고지의 호기심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들은 각자 손전등과 간식거리를 챙겨 들고 폐가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그곳은 과연 소문대로 을씨년스러웠다.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그들은 거실에 모여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가벼운 농담과 웃음소리가 어두운 집안을 메웠다. 시간이 지나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갑자기 누군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친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을 잃고 말았다. 누군가 다가가서 늙은 피아노의 덮개를 열었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차가운 바람이 후드득 창문을 두드렸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친구들은 소리를 지르며 집을 나와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마당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농익은 안개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느릿하게 걸어나와 그들을 막아섰다. 그 여인은 고요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의 입가는 웃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여기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저변에 깔린 슬픔과 외로움은 듣는 이를 차갑게 만들었다. 그녀가 한 발 한 발 다가올 때마다 친구들은 점점 더 몸을 움츠리게 되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친구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겁에 질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여인은 손을 뻗어 지훈의 어깨를 잡았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그의 몸을 스치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갑자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말았다. 여인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상황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해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이 청소년들이 무사히 돌아오지 않자 수색에 나섰다. 다행히도 친구들은 그저 겁에 질려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 큰 부상은 없었다. 하지만 그 경험은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날 밤 이후로 그 집에는 더 이상 음악 소리나 여인의 노래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이 느꼈던 공포는 결코 지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그들 사이의 비밀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 후로도 가끔씩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그 폐가를 찾곤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 여인의 노래를 듣지 못했다. 마치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그 마지막으로 영원히 닫아버린 듯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또 다른 소문은 그 집에서 무언가를 변화시켰다고 한다. 여전히 그 이유를 아는 이는 없는 것 같았다. 그저 그날 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오로지 밤하늘의 별들만이 알고 있을 뿐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저 단순한 괴담이라 생각하며 무심코 웃어 넘길지 모르지만 실제 그 집에 다녀온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곳을 다시 찾을 용기가 없다고 속삭이곤 한다. 공포란 그런 것이니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는 법이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에 자리한 작은 마을. 은행골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무성한 소문이 돌고 있었죠. 바로 마을 뒤편에 위치한 큰 산 때문입니다. 이 산은 평범한 산들과 다르게 사람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이유는 뒷산의 깊은 숲속의 귀신의 집이라 불리는 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결코 다가가지 않으려 했고 특히 밤이면 누구도 그곳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 어느 날 그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죠.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은 그렇게 버려졌고 시간이 흐르며 긴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몇몇 이야기가 전해지며 점점 소문은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 집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용감한 척하는 아이나 모험심이 강한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종종 내기를 했습니다. 그날도 한 무리의 아이들이 내기를 벌이기 시작했죠. 누가 가장 깊숙이 들어가서 집에 있는 무언가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해보자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하게 달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손전등 몇 개만 챙기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하면 영웅이 될 수 있었기에 두려움보다 흥분이 더 컸던 아이들. 이윽고 폐가에 도착했을 때 싸늘한 바람이 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살금살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아이들은 조심조심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돌던 중 마루 한쪽에 묘하게도 깨끗한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 인형을 집어 들자마자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점점 그 흐느낌은 커져갔습니다. 마치 집안 전체에서 울리는 것처럼 아이들의 귓가에 파고들었죠. 순간 친구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나가자는 조급한 목소리와 함께 아이들은 황급히 집 밖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잠겨있던 문이 열리며 밖으로 튕겨져 나간 인형이 아이들 앞에 떨어졌습니다. 인형의 얼굴은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와는 달리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이들은 기절할 듯 놀라 무엇을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한 아이가 인형을 집어 던졌고 그 소리와 함께 흐느낌도 사라졌습니다. 집을 벗어났지만 아이들은 산을 내려오는 동안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은행나무 숲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조금 전까지 있었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집 창문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실루엣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절대 그 집에 다시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는 또 다른 공포로 전해지기 시작했죠. 전해진다는 이야기는 말이지. 그 집엔 아직도 떠도는 영혼이 살고 있다고.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썰이 회자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서술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30대 여성, 수진입니다. 도시 생활에 지쳐 잠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골의 한적한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 할머니께서 살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그녀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거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방치된 작은 집을 보수하고 잠시나마 그곳에서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도착하는 날은 따스한 봄날이었지만 집은 오래 방치되어 있어서 그런지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수진은 먼지를 털고 청소를 하며 점차 집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다락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기장은 수진의 할머니가 생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은 주로 평범한 시골 생활의 기록이었지만 일기장의 중간 즈음부터 조금씩 이상한 내용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날마다 반복해서 한밤중에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대해 적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마치 누군가 집 주위를 서성이며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것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 소리를 동네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으로 여겼지만 매일 밤같이 들려오는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지는 그저 옛날 어르신들께서 겪었던 헛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자정이 넘은 시각에 갑자기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고 귓가에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스멀스멀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창문을 확 열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이웃에 사는 노인에게 전날 밤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수진에게 그 집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십 년 전
그 마을에는 남자인 듯 여자인 듯 구분이 가지 않는 기이한 외모의 사람이 우연히 나타나 마을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사람들은 그를 찾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사라졌고 이후로 마을에서는 그의 이야기 가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지는 매일 밤 이상한 소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지만 이대로 두고 갈 수 없다는 생각에 마침내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소리만이 허공에 떠다니는 듯했습니다. 결국 수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끝까지 읽고 나서야 그 소리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소리의 정체는 나도 잊고 있던 과거의 목소리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잊어버린 할머니와의 마지막 이별 당시의 미안함과 괴로움이 이 소리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수지는 자신의 마음속 깊이 감춰진 감정을 마주하기로 결심하고 할머니의 고향을 떠나기 전 작은 제사를 지내며 속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수지는 비로소 평온한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내면에 숨겨놓고 있는 감정이 때로는 어떤 형태로든 표출될 수 있다는 교훈과 함께 망각 속에서도 우리가 헤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통해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